자, 오늘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메주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메주는 콩으로 만들죠. 그래서 국내산 백태 1kg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콩을 우선 깨끗이 씻은 뒤 하룻밤 동안 물에 불려둡니다. 콩이 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통통해졌으면 물을 빼고 콩을 삶을 준비를 합니다. 증류통에 불린 콩을 넣고 콩이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부은 뒤 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5시간 동안 삶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이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으깨지면 다 된 거니까 뜨거운 물을 조심하면서 콩을 건져냅니다. 삶은 콩은 선풍기로 바람을 쐬어가면서 빠르게 식혀줍니다. 맨손으로 만져도 안 뜨거운 정도까지 콩이 식으면 이제 황국균을 접종할 차례입니다. 전통 메주는 만든 뒤 자연 건조 과정에서 공기 중 다양한 미생물이 침투해 독특한 향과 깊은 맛을 형성하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 우려도 존재합니다. 반면 오늘 제가 만들 계량 방식은 삶은 콩에 인공적으로 곰팡이를 접종하여 우점균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오염 가능성을 줄이며 보다 균일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콩 무게 대비 1% 무게의 황국균을 삶은 콩에 뿌리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하는 돌절구로 콩을 잘 으깨줍니다. 된장찌개에 콩 알갱이가 좀 씹히는 걸 선호하시는 분은 완전히 페이스트 형태가 되도록 으깨기보다는 좀 알갱이가 남게 조절해가며 으깨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콩을 다 으깼으면 이제 메주를 만들 차례입니다. 밀폐 용기에 위생백을 깔고 으깬 콩으로 용기를 채운 다음 메주 공단에 공기가 빠지도록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습니다. 밀폐 용기를 뒤집어서 메주를 꺼낸 다음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메주를 성형합니다. 완성된 메주는 손으로 두들겨 가면서 모양을 정리해주고요. 접종한 황국균을 초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메주를 넣고 27, 8도에서 48시간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상자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 메주 2개는 스티로폼 상자에서 발효시키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실온에서 발효시켜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상자를 열어보면 황국균이 메주 겉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이틀 발효시킨 메주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플리스 자켓처럼 황국균 포자가 메주 겉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발효시킨 메주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랫부분이 바닥에 붙어버려서 이렇게 뜯어져 버렸고요. 집에서 하실 땐 실온에서 발효시키시더라도 바닥이 들러붙지 않도록 철망을 쓰시거나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뒤집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닥이 뜯어져 버린 메주는 폐기하고 상자에서 발효시킨 메주는 건조망에 넣어서 실내에서 1주, 실외에서 겨울바람을 쐬어가며 2주 동안 발효 및 건조를 시킵니다. 3주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4주 동안 발효와 건조 과정을 거친 메주입니다. 메주 겉을 뒤덮은 황국균을 우선 솔로 털어줍니다. 황국균 포자가 엄청 날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꼭 실외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곰팡이를 턴 다음 물로 메주를 완전히 씻어줍니다. 곰팡이를 다 닦아냈으면 다음은 메주를 소금물에 담글 차례입니다. 메주의 무게를 재고 밀폐 용기에 물을 부은 다음 염도가 17%가 되도록 소금을 넣고 완전히 녹입니다. 소금물에 메주를 넣은 뒤 메주가 완전히 잠기도록 접시로 메주를 눌러줍니다. 말린 홍고추를 넣으면 곰팡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고 하니까 고추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6일이고요. 이대로 한 달 반 동안 발효를 기다리면 처음에 이렇게 투명했던 소금물이 메주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기는 아미노산과 메주에 들어있는 당분의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 이렇게 점점 색이 변하며 까맣게 간장으로 변합니다. 한 달 반이 지난 2025년 2월 23일입니다. 이제 장가르기를 할 차례입니다. 메주를 건져내고 간장을 고운 체에 걸러서 준비합니다. 원래라면 메주를 말려서 메주 가루를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시판 메주 가루를 사용해 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땐 메주를 말린 다음 전부 다 소금물에 담그지 마시고 꼭 메주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해 두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메주 가루를 메주에 부은 뒤 손으로 메주를 으깨서 된장을 만듭니다. 간장으로 짠맛을 더하고 메주 가루로 원하는 텍스처가 되도록 조절해 가면서 손으로 잘 섞어주면 된장 완성입니다. 완성된 된장을 바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장은 또 장독에서 숙성시켜야 제맛이니까 준비해둔 미니 항아리에 된장을 담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게 웃소금을 쳐주고 입구를 닦은 다음 뚜껑을 덮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이대로 실내에서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간 만든 된장의 맛을 한번 보면 제법 그럴싸한 된장의 맛이 나는데 아직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런지 깊은 감칠맛보다는 짠맛이 더 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2달이 좀 넘게 지난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위에 뿌려뒀던 소금은 다 녹았는데 다행히 곰팡이가 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장은 일단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찌개에 들어갈 다음 재료 차례입니다. 준비한 콩을 깨끗이 씻어서 하룻밤 동안 물에 불려둡니다. 물에 분 콩 1에 물 2 비율로 블렌더에 넣고 갈아서 콩물을 만들어 냄비에 부어줍니다. 냄비를 렌지에 올리고 콩물을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시고요.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면서 끓이다가 거품이 넘칠 것 같으면 찬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콩물이 완전히 익어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끓입니다. 익은 콩물은 삼배 주머니에 걸러서 두유와 비지를 분리합니다. 비지 좋아하시는 분은 따로 모아서 비지찌개 끓여 드시면 좋고요. 이렇게 모은 두유는 냄비에 붓고 다시 한번 끓여서 트립신 억제제를 완전히 불활성화 시켜줍니다. 두유가 끓으면 불을 끄고 온도를 체크하면서 온도가 80도 근처까지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온도가 80도까지 떨어지면 집에 있던 염화 마그네슘을 계량해 물에 넣어 간수를 만든 다음 이 간수를 두유에 넣고 섞은 후 20분 동안 두유가 응고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두유가 응고돼 순두부의 형태가 되었으면 삼배천에 이 순두부를 넣고 물기를 짜냅니다. 이 치즈 만드는 과정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렇게 순두부 전부를 삼배 주머니에 넣고 물기를 짜낸 뒤 틀에 넣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삼배천을 두부 위에 덮은 다음 위에 트레이를 올리고 트레이 위에 적당한 무게를 올려서 아직 두부 안에 남은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눌러줍니다. 이렇게 수분을 빼서 단단해진 두부는 찬물에 넣어서 잠시 보관해둡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각자 기호에 맞춰 원하는 채소를 손질합니다. 저는 무, 감자, 애호박, 대파를 썰었고요. 지금 보니까 양파는 준비만 해놓고 써는 걸 빼먹었네요. 그리고 저는 집에 소갈비살이 있어서 갈비살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갈비살을 썰어서 준비해두고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된장찌개 끓이기 준비는 끝입니다. 자, 이제 끓여봅시다. 먼저 렌지에 냄비를 올리고 다시마를 끓여서 다시마 육수를 뽑습니다. 다시마는 건져내고 육수는 잠시 옆에 치워둔 다음 준비해둔 뚝배기를 렌지에 올리고 달굽니다. 썰어둔 갈비살을 넣고 달달 볶아서 기름을 뽑은 뒤 집에서 만든 된장을 뚝배기에 넣고 같이 볶아서 된장의 군내를 날려줍니다. 여기에 다시마 육수를 넣고 끓이다 무, 감자를 넣고 감자가 투명해지면 애호박,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은 다음 두부를 넣고 끓이다가 대파로 마무리를 하면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완성된 된장찌개는 잠시 옆에 치워두고 그래도 모처럼 된장을 담갔는데 된장찌개 달랑 하나만 만들기엔 좀 아쉬우니까 된장을 이용한 간단한 반찬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씻은 오이고추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보울에 담습니다. 여기에 된장,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적당량 넣고 잘 버무려주면 간단하게 고추 된장박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햇반을 데워주면 식사 준비 끝입니다. 햇반을 깔 때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햇반을 그릇에 이쁘게 담고 5달 넘게 걸린 된장찌개와 고추 된장박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제 눈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한입 해보면 맛있습니다. 밖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의 맛은 아니고 투박한 토속 된장의 맛이 진하게 나는데 등산하고 내려와서 산 근처에 시골집 이런 간판을 걸고 있는 가게에서 먹어봄직한 구수한 시골 된장찌개의 맛이 납니다. 집 된장이 의뢰 그렇듯 조금 짠 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니까 다음부터는 된장 양을 좀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고추 된장박이도 한입 해보면 와, 이것도 너무 맛있습니다. 계량 안 하고 투박하게 툭툭 넣어서 무쳤는데도 딱 알맞게 간도 맞았고 적당한 마늘 향에 약간의 단맛, 참기름 향까지 된장찌개랑 밥만으로 단조로워질 수 있는 입안을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깔끔하게 씻어주는 리프레시하기 최적의 반찬이었습니다. 다시 된장찌개로 돌아가 보면 이 두부가 식감이 시판 부침두부보다 더 단단해서 씹는 맛이 있는 두부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씹는 느낌이 살아있는 밥이나 면, 두부를 좋아해서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씹으면 나는 콩의 향도 시판 두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진하게 나고요.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집에서 된장, 간장 다 담그시고 동네 손두부집에서 직접 만든 두부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맛있는 건 줄 몰랐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맛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됐고 이렇게 직접 된장을 담가서 찌개를 끓여보니까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 건지. 그때는 집에서 할머니가 간장을 다리시면 냄새 난다고 싫어했었는데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추억 보정 다 떠나서도 솔직히 어디 밖에 나가서 시판 된장으로 끓이는 된장찌개의 천편일률적 맛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맛있는 된장찌개였고요. 이 된장을 다 쓸 때까지는 된장찌개는 무조건 직접 만든 된장으로 끓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한 끼 식사 잘 했습니다. 평소에 한식 좋아하시는 분, 특히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맛이니까 이번 주말에 어디 나들이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된장을 한번 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영상 주기가 좀 뜸합니다. 제가 이번 달 말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처리할 일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사를 하고 나면은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